1997년 12월 서울 구로구. 새벽 5시 30분이면 골목길에 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탄재를 버리는 소리, 녹슨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그 시절 구로공단 주변 달동네의 아침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김철수는 조용히 일어나 얼굴을 씻었습니다. 찬물에 씻으면 정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42이었지만 50처럼 보입니다. 금속 가공 공장에서 17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일어나라. 작은 방에서 아들을 깨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준호는 몸을 뒤척이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새벽에 나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까지, 준호는 학교 근처까지 같은 버스를 타야 합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우유 2컵을 내오며 길에서 마셔, 따뜻할 때. 종이컵에 담긴 우유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나가야 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나라 전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죠. IMF 외환위기가 터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철수가 다니는 공장도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동료 절반이 해고되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2배로 일해야 했습니다. 학교 가서 급식 먹어. 오늘 뭐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어제는 짜장밥이었어요. 그렇구나. 철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자랐는지 느껴졌습니다. 이발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번 달은 공과금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10도는 되는 것 같았죠. 철수는 낡은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그 안에 빨간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아내가 결혼 전에 떠준 유일한 니트였습니다. 15년이 넘었지만 아직 입을만 했습니다. 준호는 얇은 점퍼만 입고 있었죠. 작년에 입던 패딩을 입히려 했지만 아이가 자라서 소매가 짧아졌습니다. 새 옷을 살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302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로등 아래 몇 명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공장 노동자들이면서 새벽 교대조였죠. 추위와 피곤함이 말을 앗아갔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낡은 차체에서 소음이 심했습니다. 히터는 거의 작동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하나둘 올라탔나. 철수와 준호가 뒷자리에 앉자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외풍이 들어오자 준호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철수가 아들을 바라보는데 준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를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철수는 코트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준호가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이미 코트를 벗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입고 있던 빨간 스웨터까지 벗기 시작했습니다. 입어. 안 돼요. 아빠가 추우면 어떡해요? 괜찮아, 나는 안 춥다. 철수는 빨간 스웨터를 준호의 머리 위로 씌웠습니다. 니트가 아들의 작은 몸을 감쌌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소매가 손을 완전히 덮었고 밑단은 허벅지 중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철수는 다시 코트만 걸쳤습니다. 아내는 얇은 회색 작업복 셔츠만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는 스웨터 안에서 따뜻함을 느꼈죠. 아버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감정이 올라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버스 안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하나둘 올라탑니다. 한 중년 여성이 준호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너무 큰 빨간 스웨터를 입은 아이, 그 옆에 얇은 옷만 입은 아버지, 출근하는 젊은 남자가 책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준호는 그것이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스웨터 소매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따뜻했지만 불편했습니다. 감사했지만 부끄러웠습니다. 철수는 아들이 고개를 숙이는 것을 봤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차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추웠습니다. 정말 추웠습니다. 회색 작업복 셔츠는 너무 얇았고 외풍이 등을 파고들었죠. 손발이 시려왔지만 철수는 편안했습니다. 아들이 따뜻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또 추웠습니다. 철수는 다시 스웨터를 벗어줬고 아빠 진짜 괜찮아요. 입어. 감기 걸리면 학원도 못 가잖아.
준호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함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매번 스웨터를 받아 입었고 그리고 매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도착하면 재빨리 벗어 가방에 구겨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 몰래 빨래 바구니에 넣었죠. 야, 김준호. 너 요즘 왜 그렇게 큰 빨간 옷 입고 다녀? 반 친구 민수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형 거 빌려 입은 거야. 준호는 거짓말을 했죠. 형은 없었습니다. 형 있어? 몰랐는데. 응, 대학생이야. 집에 잘 안 와.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았습니다. 그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습니다. 더 이상 스웨터가 필요 없었습니다. 준호는 안도했죠. 다시는 그 빨간 스웨터를 입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와의 거리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아니, 조금씩 더 멀어졌습니다. 2024년 11월, 김준호는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고 창밖으로 한강이 보입니다. 38세가 된 그는 이제 중학교 국어 교사가 되었고 안정적인 직업과 따뜻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 부엌에서 아내 지연이 물었습니다. 아무거나 나는 괜찮아. 준호는 스마트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SNS를 스크롤하다가 한 게시물에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죠. 왠지 불편했습니다. 아빠, 숙제 봐줘요. 8살 딸 서연이가 거실로 뛰어오는데 손에 공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보자 뭔데? 1기호 선생님이 가족 이야기 쓰래요. 서연이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우리 아빠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우리 아빠는 선생님이에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우리 아빠는 키도 목소리도 크고 주말에 나랑 놀아줘요. 우리 아빠를 사랑해요. 잘 썼네. 준호는 머리를 쓰다듬어줬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죠. 거실 선반에 액자가 놓여 있었는데 아버지의 영정사진이었습니다. 5년 전 철수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공장에서 흡입한 금속 분진과 평생의 흡연이 원인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고 친척 몇 명과 공장 동료들만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상주로서 절을 받았습니다. 울어야 할 것 같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그렇게 말했지만 정말 그런 마음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가슴에 걸려 있었습니다. 해소되지 않은 무게였습니다. 아버지와는 오래전부터 거리가 있었는데 준호가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하고 결혼하는 동안 철수는 계속 공장에서 일했죠.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일 그만하고 쉬세요. 아직 일할 수 있어. 괜찮아.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요. 괜찮다니까. 대화는 늘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죠. 준호도 더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준호는 가끔 후회합니다. 더 자주 연락할 걸, 더 많이 찾아뵐 걸, 더 깊은 대화를 나눌 걸.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죠. 여보, 이번 주말에 친정 갈까? 응, 그래. 지연의 부모님은 건강하셨고 자주 만났습니다. 대화도 많았습니다. 준호는 그것이 부러웠죠. 밤이 되었습니다. 서연이가 잠들고 아내도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혼자 거실에 남아 한강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았죠.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호는 학교에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합니다. 기말고사 채점이 끝나지 않았네요. 하지만 집에 오면 일단 쉬고 싶었습니다. 아빠, 나 감기 걸렸나 봐. 서연이가 콧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열도 있는 것 같네요. 어디 보자. 준호가 이마에 손을 대보는데 뜨거웠습니다. 엄마한테 말했어? 엄마는 마트 갔어요. 서연이는 소파에 올라와 아버지 옆에 앉았는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빠 추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갑니다. 27년 전의 기억, 302번 버스, 새벽 추위, 떨고 있던 자신, 그리고 아버지.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입고 있던 가디건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에게 입혀줍니다. 이거 입어. 고마워요, 아빠. 서연이가 가디건을 입었습니다. 너무 컵니다. 소매가 손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준호는 얇은 셔츠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냉기가 느껴집니다. 아버지는 그때 얼마나 추웠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1997년 12월 영하 10도 302번 버스 외풍이 들어오는 낡은 차체 얇은 회색 작업복만 입은 아버지.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추웠을 것입니다. 손발이 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차장의 이마를 기댔을 뿐이었습니다. 왜? 아들이 따뜻하면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아빠 왜 울어? 서연이가 놀라서 물었지만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을 끌어안았죠. 27년 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무게, 그 온도, 그 침묵. 준호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추위를 견딘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위를 선택한 것이라고. 기꺼이, 당연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준호는 그때 고개를 돌렸죠.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가난이 창피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했던 겁니다. 아빠 괜찮아?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죠. 27년 만에 쏟아지는 눈물이었습니다. 후회였고, 그리움이었고, 감사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제대로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제 손, 제 등, 빨간 스웨터. 새벽 4시 준호는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른 시간이었죠. 대신 거실로 나와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진 속 아버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일찍 일어나 실향민인 어머니가 사는 구로구의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몇 달 만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무슨 일 있어? 어머니는 놀라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71세였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냥 뵙고 싶어서요. 준호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가구, 작은 TV, 아버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유품 있죠? 응, 다락에 있어. 왜? 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다락방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다락방은 좁았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낡은 상자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상자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사진들, 공장 출입증, 명함, 그리고 마지막 상자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빨간 스웨터. 준호의 손이 떨립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2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색은 바랬고 여기저기 보풀이 일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스웨터에서 희미한 냄새가 났습니다. 공장 기름 냄새, 금속 냄새, 아버지의 냄새. 그거 내 아버지가 아끼던 거야. 어머니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버리지 않으셨네요. 버릴 수가 없더라. 내 아버지가 너한테 입혀주던 거잖아. 준호는 스웨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그때 아버지 얼마나 추우셨을까요? 너 때문에 추운 게 행복하다고 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당신도 추울 텐데 왜 그래요라고 했더니 내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가 따뜻하면 나도 따뜻해. 내가 준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잖아. 그렇게 말했어. 그 순간 준호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준호는 빨간 스웨터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입혀주셨던 옷이야. 준호는 스웨터를 깨끗이 세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쁜 상자에 잘 접어 넣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은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슬픈 사랑은 부모의 내리사랑입니다.